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돌본 경험과 경력이 있습니다. 국내 환자를 비롯해서 외국인 환자를 돌보는 외국인 환자관리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를 돌본 사례가 있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신 8개월 외국인 여성 이야기입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을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근무한 대학병원은 특별한 곳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인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양의 각서를 맺고 있는 병원입니다. 지역별로 협약을 맺어서 미 군인과 가족 그리고 부대에 근무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시스템인 것이죠. 물론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으로 개인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고 국내 진료는 일반인 수가로 책정되기 때문에 국내 환자보다 진료비가 상당히 높았어요. 하지만 본국의 의료보험사에 청구해서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가입한 보험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진료 전에 코디네이터를 통해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질환명에 따른 본인 부담 비율도 미리 파악하고요. 주로 대학병원의 국제진료센터에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진료를 예약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 산모도 산전 진찰을 저희 병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의료보험 관련 업무도 이미 확인이 되어 진료를 받고 있었던 산모입니다. 그만큼 위 산모와는 이미 보험 서류 확인이 되어 자주 뵈었던 산모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오후 일정을 마치고 다른 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번호를 보니 미국 코디네이터였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나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마리아 산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임신 8개월인 상황이라 당신의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겠습니다. 마리아 우리 병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고 있던 외국인 산모이기에 저는 잘 알고 있었죠. 보험 관련 내용도 미리 서로 확인했던 산모라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의료시설 이용과 비용에 대해 가장 궁금하고 우려가 되잖아요. 외국에서 병이 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하니까요. 전화를 끊자마자 응급실 당직자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죠. 산모와 아기에게 아무 이상이 없기를 모든 게 괜찮기를 바라면서요. 응급실로 가는 길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 평소 몇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30분처럼 느껴졌어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산부인과 기기들도 모두 대기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드디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죠. 구급차가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마리아가 들것에 누운 채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선생님, 다행히 오셨네요.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아기를 걱정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임신부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었죠.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즉시 일반적인 검사와 함께 임신 중인 태아 검사를 진행했어요. 산부인과 기기인 도플러를 이용해서 아이의 위치와 태동, 심박수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첫 검사 결과는 다행히 정상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바이탈 사인도 정상 범위였고 특별한 통증도 호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었죠. 교통사고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마리아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그게 좋겠다며 동의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와 가족이 가장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안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산부인과 병동의 특실로 입원 수속을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고 가족들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는 외국인 전용 병실입니다. 병실로 옮겨진 마리아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이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담당의가 다시 한번 검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물론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알려드렸어요. 마리아는 휴식을 취하며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두통이 있다고 했지만 지속적이지 않았고 속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것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심호흡을 하며 좋은 생각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규칙적으로 활력 징후를 측정할 때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죠. 아마 큰 문제 없이 회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추후 관찰이 필요하므로 증상 호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후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입원 후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경이었을까요? 갑자기 간호사실에서 긴급 호출이 울렸어요. 마리아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한 상태로 병동 간호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인 환자 관리자로서 간호사실로부터 위 상황을 연락받았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고 병실 문을 열자마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머리를 감싸 쥐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간호사에게 계속 물어보고 있었죠. 활력 징후를 측정해보니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에요. 마리아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의식은 또렷했지만 심한 두통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며 간혹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담당의도 병실에 도착해서 신경학적 증상을 검사한 후 곧바로 MRI 촬영을 지시했어요. 새벽이라 모든 게 더 긴급하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은 항상 깨어 있지만 다른 부서들은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거든요. MRI실로 향하는 길에 마리아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갑고 떨리고 있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선생님, 제가 죽는 건 아니죠? 우리 아기는 괜찮을까요?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확신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안하게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MRI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평소 30분 정도 걸리는 검사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뇌혈관의 출혈 증상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두통이 아니었습니다. 전공의는 즉시 담당 교수님께 연락드렸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교수님도 심각성을 파악하셨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죠. 임신 8개월 산모의 뇌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마리아의 생명이 위험하고 아이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뇌수술을 하면서 임신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뇌수술과 아이의 제왕절개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었죠.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신경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교수님들과 의료진들이 새벽 시간이었지만 흔쾌히 나와주시어 산모와 아이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어요. 각 과의 위험성과 수술 방법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한 생명도 잃을 수 없다는 사명감이 모두를 움직이게 했죠. 마침내 수술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제왕절개로 아기를 안전하게 분만한 후 즉시 뇌수술을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두 수술팀이 동시에 준비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긴박했던 그 상황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이 모든 상황은 마리아의 남편이 근무하는 미군 부대 의료진에게 즉시 보고되었어요. 부대 상급자와 동료들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 병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동료들이 함께 병실 근처에서 머무를 수 있게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드렸어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수시로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정말 긴급하고 긴장된 순간들이었어요. 수술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개의 수술팀이 동시에 움직이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산부인과 팀은 제왕 절개 준비를, 신경외과팀은 뇌수술 준비를 각각 진행했습니다. 마취과 선생님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했어요. 산모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두 번의 수술을 견딜 수 있도록 마취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아기에게도 영향을 최소화해야 했고요. 마리아를 수술실로 이송하기 전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우리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날 거고요. 그럼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을 믿어요. 최고의 의료진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 가족의 생명과 행복이 저희 의료진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책임감이 밀려왔거든요. 동시에 우리나라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는 미군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고 때로는 서로 위로하며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제왕 절개부터 진행했어요. 산부인과 교수님의 집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한마음으로 집중하고 있었죠. 수술실 밖에서 모두들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보호자를 찾아 이야기했어요. 아기가 나왔습니다. 수술실에서 들려오는 첫 번째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고비인 뇌 수술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기를 소아중환자실로 옮기는 동안 신경외과팀은 즉시 뇌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뇌수술은 더욱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뇌출혈 부위를 찾아서 지혈하고 압박을 해소하는 정밀한 작업이었습니다. 신경외과 교수님의 숙련된 손길이 마리아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요. 수술 중에도 수술실 팀과 마취과 팀 모두가 대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신경외과 교수님이 나오시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이상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죠?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환호성 쳤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병원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군 동료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마리아는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온몸에 각종 모니터가 연결된 모습이었지만 안정적인 수치들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아기는 소아중환자실로 안전하게 옮겨져서 세심한 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은 항상 긴장감이 도는 곳이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마리아와 아기 모두 하루하루 다르게 상태가 호전되어 갔거든요. 마리아의 활력 징후는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뇌압도 안정되고 의식도 점점 또렷해져 갔어요. 수술 후 이틀째부터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아있는 게 맞나요? 우리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 의식을 되찾았을 때 마리아가 한 말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전신 상태가 호전되면서 마리아는 일반 병실, 즉 산부인과 병동 특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다는 건 회복이 순조롭다는 의미였죠. 아기는 아직 소아중환자실에서 케어가 필요했지만 별다른 상태 변화 없이 날마다 먹는 양이 늘어가고 있었어요. 몸무게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생명력이 정말 강한 아이였어요. 면회 시간이 되면 아빠가 소아중환자실 수유실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던 아빠였는데 간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아기에게 직접 우유를 먹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갈아주는 법, 트림시키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빠가 서툴게나마 아기를 돌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이 이렇게 강할 수가 있나요? 아빠가 아기를 바라보며 혼자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직접 젖병으로 수유를 하며 경이로움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마리아와 공유하면서 부부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동료들도 면회 시간에 종종 방문했습니다. 아기 사진을 찍어주고 마리아에게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이런 따뜻한 동료애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상태가 더욱 호전되자 휠체어를 타고 아기 면회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엄마와 아기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보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안녕 우리 아가. 엄마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마리아가 아기에게 속삭이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기는 마치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처럼 조용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마리아의 건강 상태도 점점 좋아졌고 아기의 건강도 나날이 호전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모든 것이 편해 보였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웃음도 자주 보였습니다. 그날 마리아가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아요. 큰 사고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통사고로 인해 저와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리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마리아는 더욱 안정된 모습으로 저와 마주했습니다. 그날따라 표정이 밝아 보이면서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급하게 벌어진 이런 응급 상황을 한국 병원에서 의사들과 의료진들이 한 팀이 되어 수술을 해주셔서 저와 제 아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 더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습니다. 해외에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외국인 환자 코디네이터로서의 생활 중 수많은 감사 인사를 받았지만 그날만큼은 가슴이 벅하고 함께 공감한 적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마리아는 미국에 있는 양가 부모님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부모님들이 날마다 저와 아이의 건강 그리고 한국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해요. 마리아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부모님들과 영상통화를 연결했어요. 순간순간 상황을 알리던 마리아가 저를 부모님께 소개하며 영상통화를 하던 기억이 납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피곤해 보이시면서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고 계셨거든요. 아마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을 미국 방송에서도 들었다며 한국의 의료진들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정말 제가 선택한 이 직업이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글로벌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특히 의료 기술을 알린다는 자부심이 생긴 날이기도 했어요. 마리아의 아버지가 화면을 통해 직접 인사를 해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 딸과 손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을 전 세계가 알아야 해요.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도 계속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이런 순간들이 의료진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인 것 같아요. 환자가 건강해지는 것도 기쁘지만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수술 후 회복이 정말 빨랐어요. 뇌 수술을 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의 회복 속도였어요. 하지만 아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소아 중환자실에서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퇴원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아기와 함께 지내기 위해 당분간 입원해 있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리아는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감사해했어요. 아기가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간호사들도 마리아 가족을 특별히 챙겨주었습니다.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병원 전체가 마리아 가족을 응원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약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기의 상태가 충분히 안정되어서 엄마와 함께 퇴원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소아과 담당 교수님이 직접 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아기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을 만큼 안정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한 달 동안 기다려온 결과였거든요. 남편도 옆에서 기뻐하며 마리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퇴원 날짜가 정해지자 병원에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병원의 원장님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그리고 관련 부서 직원들이 퇴원 축하 파티를 간단하게 준비하기로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 가족의 사연이 워낙 특별했고 병원 전체가 하나 되어 도왔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기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나와서 준비 상황을 점검했어요. 간단한 케이크와 꽃다발 그리고 아기를 위한 작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퇴원복을 차려입고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동안 병원복만 입고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강한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였죠. 정말 집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아직도 꿈 같아요. 마리아가 기쁨 가득한 얼굴로 아기를 내려다보며 한 달 전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생기 넘치고 행복해 보였어요. 축하 파티는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축하 인사를 해주셨고 각과 교수님들도 모두 참석해 주셨어요. 간호사들도 아기에게 인사하며 건강하게 자라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리아 씨 가족이 우리 병원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원장님의 축하 인사를 들으며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였거든요. 마리아의 남편이 대표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저희 가족을 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미군 동료들도 함께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그들도 한 달 동안 걱정하며 지켜봤던 상황이었거든요. 모두들 마리아 가족의 퇴원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관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리아의 외래 진료 일정이나 아기의 외래 일정이 있는 날에는 제가 직접 외래를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진료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렸어요. 선생님, 에미미 가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보세요. 마리아가 아기 이름을 에이미라고 지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적인 느낌의 이름을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마리아는 외래에 올 때마다 새로운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미국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줬다는 것, 동료들에게도 한국 의료진의 실력을 자랑했다는 것 등등 말이에요. 위급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병원 의료진들이 보여준 결정과 의술은 아주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저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에미미가 이해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 한국 의료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넘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준 일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간에 근무하며 국내외 정말 많은 환자분을 만났고 수많은 생명의 순간들을 함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리아 가족의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 있어요. 단순히 의학적으로 어려운 케이스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국경을 넘나드는 신뢰,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거든요. 에이미는 한국에서 예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늘 외래 올 때는 미리 약속해서 병원 로비에서 만나곤 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라며 마리아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에이미도 옆에서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게 신기했어요. 마리아가 에이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거라면서 말이에요. 에이미가 조금 더 크면 그때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한국 의료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말이에요. 마리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자신의 출생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자신이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다는 걸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에이미는 제게 그림을 한 장 건네 주었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는데 병원과 의사 선생님, 그리고 엄마와 아기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마음이 담긴 그림이었어요. 고마워 에이미. 이 그림 정말 소중하게 간직할게.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마리아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남편의 근무 기간이 끝나서 본국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간은 저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특히 선생님을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도 마리아 가족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된 일이고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미국에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에이미가 자랄 때까지 한국을 잊지 말아주세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에이미에게도 계속 한국 이야기를 들려줄 거고요. 언젠가 에이미가 커서 한국을 다시 찾게 될지도 몰라요. 마리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동료들과 가끔 마리아 가족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곤 합니다. 그때 함께했던 신경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선생님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말이죠. 정말 의미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룬 성과였죠. 신경외과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마리아가 보내준 마지막 편지를 읽었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과 전문적인 의술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에이미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주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마리아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새로운 인생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것이 의료인으로서 평생 간직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영상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콘텐츠입니다. 의료 상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나 진단에 관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이름은 개인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계의 감동 스토리를 널리 전해주세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